안녕하세요. 비니니맘입니다. 이번에는 4학년 1학기 3단원 곱셈과 나눗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였는데 이제는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해야 돼요. 자릿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몇십 나누기 한 자릿수였는데 몇십으로 나누기, 몇십 몇으로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에 5학년 때, 6학년 때 분수의 곱셈, 그리고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면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여기서는 일단 어림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의 수인지 알아보고 나서 계산 결과를 비교해보는 거, 수의 양을 한번 살펴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셈 활용. 이것은 이제 곱셈을 하면서 중간에 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1896은 237 곱하기 8이라는 거, 그거의 답이라는 거, 그리고 474에서 474 같지만 여기 1의 자리가 있어서 4740이라는 거, 그래서 237 곱하기 20을 했다는 거, 요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실제값은 4740입니다 라고 써있죠. 이런 설명들 잘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좋고요. 이렇게 자릿수 맞춰서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커다란 문제는 없고, 응용 문제에서 아시죠? 단위 물어본 대로 대답해 주기, 단위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는데 아이들이 이걸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제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걸 확인하라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여기에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랬을 때 362 나누기 40이었어요. 몫은 9였고 나머지는 2였습니다. 이것을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할 때 40 곱하기 9는 360이었고 거기다가 2를 더해서 360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다가 40 곱하기 9는 360 더하기 2는 362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맞지 않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아요. 이 등호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등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이해를 해줘야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건 362니까 얘랑 같을 수가 없죠. 얘도 더하기 2를 해줬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기 전에 두 가지의 식으로 답을 써야 된다는 거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0 곱하기 9는 360, 그리고 콤마 360 더하기 2 했을 때 362. 왜 두 번 하냐? 40 곱하기 9 했을 때 360이었잖아요. 여기 나머지가 나왔으니 360에 2를 더해서 362가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아이들한테 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도 있죠. 이렇게 식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문제가 표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 맞춰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 뒤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문제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이용해서 257 나누기 13을 계산하고 결과를 확인하시오. 맞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틀렸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림에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쵸? 13을 한 번 곱했을 때, 5번 곱했을 때, 10번 곱했을 때, 15번 곱했을 때, 20번 곱했을 때 보니까 260이 됐어요. 257 나누어지는 수보다 커졌어요.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20은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몫은 2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9를 예상을 하면 여기서 19를 빼면 안 되고 13을 19번 곱했다는 수니까 그래서 13을 빼야 19번 곱했던 수가 나오겠죠. 247이 나오겠죠. 거기서
257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10을 더해야 257이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몰라가지고 갑자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답은 맞았으나 이 표를 이해가 안 됐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고요. 아이가 먼저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죠. 자, 그리고 다른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요 카드를 이용한 문제 계속 나옵니다. 저는 저번에 어디야, 최상위에서 계속 나오길래 이제 그만 나오겠지 싶었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거 문제를 못 만드는,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거죠. 문제를 만들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요 가로등 문제 계속 나옵니다. 가로등 문제 이따가 최상위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요 간격수가 중요하죠. 간격수만 알면 이 문제는 이제 금방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이제 요 문제 중간에 요 식이 어떻게 나서 답이 되는지 이런 문제들 나오고, 그렇게 커다랗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응용 문제 쓰는 법 나왔고요.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평가 마스터 문제를 풀리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제 동그라미만 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문제가 나머지를 물어본 거냐 아니면 몫을 물어본 거냐를 제가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나머지를 물어본 건지 몫을 물어본 건지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 나온 문제,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수, 이런 문제 나왔어요. 잘 보이시죠? 나머지의 개념을 알아야죠. 그렇죠? 나머지의 개념이 뭡니까?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개념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의 곱, 이런 문제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과정식 제가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중등 연계가 나왔어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저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곱셈이 나왔습니다. 두 수를 바꾸어 곱해도 결과는 같고, 그리고 세 수의 곱셈에서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분배 법칙까지 나왔어요. 더는 두 수를 각각 나누어 더해도 결과는 같다는 거. 이게 잠깐 건드려주는 문제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항상 여기 요 개념 설명 해주세요. 제가 또 별표 4번이나 줬습니다.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이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거예요. 이 문제를 이용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자릿수 잘 만들어서 목과 나머지 구하고, 그리고 이게 나왔어요. 5학년 문제 약수가 나왔어요. 갑자기 4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해서 약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는 이거 왜 나왔는지 모를 거예요. 이거 왜 가리게 하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수 배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제곱수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제곱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9는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16은 4 곱하기 4. 같은 두 수를 곱한 수를 제곱수라고 했어요. 요거를 설명을 했죠. 근데 257에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곱해야 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가. 저도 그랬고,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제곱수의 개념을 알고 나서, 근데 여기 친절하게 문제가 예시가 나왔어요. 275는 5 곱하기 5 곱하기 11인데, 여기서 어떤 수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려고 한대요. 그럼 여기 제곱수가 5의 제곱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5 곱하기 5. 그러면 가장 작은 수니까 11의
11을 곱해야 제곱수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11을 구한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아이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엄마가 또 문제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야 몫이 커진다. 이런 문제들. 요 피자 그림으로 인해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위 양을 구한다. 그럼 이제 단위수 맞추는 거 해야겠죠? 물어본 대로 대답하기. 그리고 이렇게 여기 또 간격수 나왔습니다. 요 그림이 장면에도 나왔거든요. 이 간격 평면일 때 그냥 도로일 때 간격 한 번이고요. 깃발은 두 개인 건 똑같지만 간격은 하나인 것,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원형일 때 마땅한 길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간격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깃발이 두 개일 땐 두 개고, 그렇죠? 세 개일 때는요, 세 개겠죠. 그걸 이해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맞추기. 그리고 다른 건 크게 없고요. 역으로씩 구하기.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 마지막에 또 나왔어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응용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 못하면 이 문제들은 풀 수 없겠죠. 자, 이렇게 3단원이 끝났습니다. 곱셈은 자릿수 맞춰서 잘 곱하고 나눗셈은 못과 나머지 잘 구하면 되겠죠. 이번 단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마지막에 나왔죠.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다. 요것만 잘 인지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원은 평면 도형의 이동이죠. 그때 다시 찾아뵙겠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냥 설명만 우왕좌왕한 것 같은데 혹시 아이가 아까 남은 문제 잘 이해 못하면 제가 3학년 1학기 문해결에서 요걸 풀렸었어요. 여기 시험 문제. 요 문제 한번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아이와 함께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이런 문제들 많이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에 여기 한숨을 쉬지? 제가 좀 몇 번 찍었거든요 지금.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더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에 두 분이 또 늘으셨어요. 제가 올해 30명 목표인데 금방 될 것 같은 좋은 기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줄지 않는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변에 퍼뜨려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연산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이들 10개 정도 문제 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셈도 풀리면 좋고요. 사고셈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정말 좋은 문제집이었어요. 지금도 한 페이지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원 4단원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